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조국하고 추미애란 엽기적인 인물 대신에 대타로 나온 것이 박범계란 똥자루인데요. 얘가 조망만 해요. 박범계 이게. 그런데 조디만 살아있는데요. 이것이 엽기적인 행각이 자꾸 드러나요. 어? 진짜 말도 하기 싫습니다. 고고티브이는. 어떻게 문재인의 장관들은 이렇게 양아치 건성, 생양아치들만 있느냐 이런 거죠. 그죠? 이 양아치 건성이라는 것은 제가 자꾸 그 고고티브이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이 그 삶의 방식이나 또는 성장 과정이 양아치예요, 이것들이. 어? 전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양아치들을 똥을 치우니까 큰 똥을 자꾸 문재인이가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쑤셔넣는데 아주 국민들은 허탈하죠.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형해화시킬 수가 있느냐는 문제죠. 양심이 있으면은 이런 자를 갖다가 장관으로 임명 안 해야 되며, 그리고 이런 게 박범계도 지금 나오는 게 큰 건만 벌써 4건이 나왔죠. 부적격한 4건이 하자 있는 물건. 이거는 벌레 먹을 정도가 아니라 이런 벌레 먹은 것을 어떻게 문재인은 주변에 이런 것들뿐이 없으며 이런 자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장관을 시키고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시키냐 이 말이죠. 어?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를 해서 문재인을 치려고 들어왔는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아주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 인생과 비교가 되며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양아치들만 이렇게 사회 주류로서 지배계층으로서 국민을 능욕하는지 아주 힘들어요. 꿈자리도 사납고 솔직히 말해서. 나다 참 진짜. 이 문재인이가 그 지명하는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어떻게 이렇게 천박하고 우리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정도인지, 골라도 어떻게 이런 것뿐이 못 골라나. 응? 없다는 거죠. 쓸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주위에. 문재인이가, 지 아들 그 특혜 불법 취업을 시키고 그 특주가리 그 이세강 말이지 지금 나와서 지 아버지 백을 믿고 국민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것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냐 이거죠. 그렇죠? 윤미향 보세요. 윤미향. 어? 과연 지금 얘가 추폭 문제가 나왔고 술 처먹고 그 고시생을 갖다가 고시 준비생을 폭행한 게 나왔고 또 탈세가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아 먹어서 선거 부정을 했고 대표적인 게 이 3가지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안 터져도 장관직을 사임하고 청문회가 통과 안 되고 그죠? 장관 지명을 철회할 사건인데 그냥 쑤셔넣어요. 응? 좋다 이거지. 그럼 문제가 뭐예요? 추미애란 똥차를 채웠더니 덕건통 비슷한 똥차가 왔죠. 근데 이놈을 갖다가 청문회를 갖다가 청문회에서 날려버리면은 날릴 힘도 없지만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날려버리면은 추미애 이것이 계속 장관직을 또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놈의 자식이 이거 박범계라니 똥자루를 갖다가 큰 똥자루 아주 시커먼 똥자루, 썩은 똥자루. 이 박범계를 갖다가 살릴 수뿐이 없잖아요. 추미애를 그 자리에 또 놔둘 수는 없잖아요. 추미애 놔두면 우리가 좋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정신이 너무너무 망가져요. 어떻게 나와도 어떻게 낑겨넣어도 이런 놈들만 낑겨넣는지 문재인이라는 이름 작자가 이게 대통령이냐 하는 소리죠 이게.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심정도 안 살피고, 어? A4 용지만 갖다가 수보회나 국무회에서 읽어대면서 국민한테 염장을 맨날 지르고 있으니 이런 거지 같은 정권이 어딨냐는 거죠. 이 고시생들이 사시 존치를 위해서 오피스 번개의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가서 사시 존치를 좀 협조해달라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나이가 그 당시에 30대 후반이었대요. 그런데 박범계가 한다는 말이 내가 맞을 뻔했다,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 이런 쌩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여실하게 문시하고 문시족들이 행하는 양아치 짓이 박범계 입에서도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때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듯 미안하게 됐다 이러면 끝날 것을 내가 오히려 맞을 뻔했다,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 응? 그러니까 힘없고 빼붙고 선량한 시민들은 누구한테 호소하냐 이거죠. 경찰에 가면은 다 감춰버리고 오히려 갔다가 경찰에 가면은 정권에 기생하는 경찰에 가면은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고 검찰은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정권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살아가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시 준비를 위한 모임 회장이 고시생 모임이 박범계 보고 박범계가 자기가 맞을 뻔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천벌을 받을 놈이다. 응? 천벌을 받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 당시에 똑똑히 목격을 했고 우리는 자료도 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공개해버리잖아요. 박범계 의원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당시에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무릎 꿇은 죄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갖다가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느냐? 그리고 박범계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젊은이로. 무슨 39살 먹은 애들이 39살 먹은 고시 준비생들이 그러면 10년 이상 고시 준비를 했는데 고시 준비생들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완력이 있다고? 박범계를 갖다 폭행을 하려고 그랬겠어요? 물론 오피스텔을 찾아간 것은 박범계 같은 쫄보가 겁을 먹었겠죠. 그런데 수행비서를 시켜가지고 강제로 얼굴을 찍었고 사진을 찍었고 멱살을 잡고 박범계는 멱살을 잡고 술 처먹은 상태에서 주폭이죠. 이용구란 놈도 술 처먹고 택시기사를 뒷덜미를 잡고 폭행을 했는데 그런 놈이 차관이 되고 이런 놈들이 이거 술 처먹고 또 장관이 되고 선량한 시민을 갖다가 민원인 아니에요. 민원인. 오죽하면 그걸 찾아갔겠어요. 멱살을 잡았는데 지가 폭행을 당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거지 같은 놈들. 그 김소연이가 그 대전시당 하던 김소연이가 유튜브 하고 있는 김소연이가 그 박범계 뇌물수수로 대전시의원 할직에 1억을 요구한 거를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그 박범계 보좌관 2명이 징역형을 받았죠. 그죠? 선거법 위반으로. 근데 박범계만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으로 박범계하고 지금 계속 이게 재판을 붙고 있죠. 김소연 화이팅. 부정선거를 갖다가 하고 하느님만 찾아서 그거는 그렇지만은 그런 투쟁력은 화이팅. 그런데 그 일액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뭐예요? 박범계는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죠? 피고소인이라고. 법을 어긴 놈이라고. 그런데 이런 놈이 장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2018년도에 지방선거면은 김소연이가 38 아니에요. 응? 아무리 변호사를 그러지만은 그 똑똑한 애예요. 김소연이가. 응? 카이스트 고대 졸업하고 온 애가 카이스트 자퇴하고 고대 들어가서 사실 붙어내니까 로스쿨 붙어내니까 똑똑한 애라고. 민사고 나오고. 그런데 지금 이 고시생들도 그렇고 고시생들 사건이 터진 게 2016년 정도 되니까 로스쿨이
완벽하게 자리 잡기 전이니까 고시생들도 아직 남아있을 때니까 고시준비생도 그들이 웬만한 대학교는 다녔겠죠. 그죠? 지성인이라는 거죠. 김소연이나 그런 애들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 젊은 애들이 권력 앞에서 권력 앞에서 박범계를 폭행을 하고 박범계를 갖다가 권력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2016년, 2018년에 박범계는 친노 민정비서관이었고 10년 전에 민정비서관이었고 문재인의 수족인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하며 그런 사람을 상대로 거짓 모의를 꾸몄겠어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그 알량한 권력을 믿고 젊은이들을 갖다가 일반인들을 갖다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역으로 집어넣으려고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 정권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지방 조직에서 몇 천만 원 주면은 뭐 시의원 시켜주게 구의원 시켜주게 많아요. 돈 주고 사는 거 아직까지. 솔직히 지방 구원 뭐 동의원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 솔직히. 그런데 그 1억이란 돈이 받아 먹었잖아. 확실하게. 그럼 박범계가 국회의원이 들어가야지. 왜 보좌관이 들어가냐 이거지. 하여튼 끝까지 그건 가봐야 되고 이놈의 자식도 조국이만큼 틀릴 거야. 출시만큼은 안 틀려도 조국이만큼 틀릴 것 같아. 뭐 출시 그거는 추미애 그거는 애가 말이야 맨날 뭐 끔끔 골방에 갇혀가지고 컴퓨터만 해내라 그러니까 이 박범계 이것도 또 틀린다고 보세요. 정권 말기에 틀린다고. 이런 놈이 법무부 장관을 해가지고 어떻게 법무행정을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겠어요. 하여튼 거지 같은 걸 갖다 너무 많이 당하니까 얘가 지금 그 문제가 뭐예요 이게? 3주택 소유 논란이 일었을 적에 아내 명의 이거 박범계 마누라 명의 대구 주택 상가 경남 밀양의 토지 건물 이걸 갖다 처남한테 또는 그 자녀들에게 매각 또는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얘가 그때 상가 그거 14억짜리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 그 아내가 정려받은 거다. 당시에 문제가 됐었죠. 근데 14억짜리를 7억에 정려를 해버려. 탈세죠. 법무부 장관이란 놈이 이런 짓을 했으니 그럼 문재인 이놈이 미친 거를 넘어가지고 완벽하게 그냥 모든 걸 위장하고 가장하고 모든 걸 거짓으로 한다는 거죠. 정치라든가 국민을 상대로. 또 밀양 토지 이것도 누락을 했대. 100평의 밀양 토지 가 있었는데 이걸 신고도 안 했대. 그러다 총선 직전에 신고하고. 또 요새 말이 많이 나오는 거 충북 영동 토지 8,000평짜리 그 한 4억 된다잖아요. 이건 또 신고를 안 했대. 그러니까 언론들이 또 따지고 들어가니까 보좌관이 실수를 했다, 보좌관이 누락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값을 떠나가지고 4억짜리 값을 떠나가 8,000평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유불분하고 내 불찰이다 하고 한 발 빼죠. 아니 말이 돼야지 말이. 이게 비평을 할 수가 없어요. 비평을 하려고 해도 정치 비평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들어가고 예상을 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런 걸 비평하는 거지. 완벽하게 잘못되고 완벽하게 사기고 조폭이고 뇌물이고 탈세고 나오는 거를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보수 정권이 이런 적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따지다가 김태호 같은 경우 만났다. 그건 누구야 그거 PK에서 누구야 노무현이하고 친하게 지내던 놈. 그거 만났다 사진 하나 나와가지고 사퇴해버리잖아요. 그걸 위장전입 한 번 했다고 들켜가지고 사퇴해버리잖아요.
왜 보수 정권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이 녀석들이 그러고 보수가 물렀다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조씨나 문씨나 추씨나 박씨나 이용구나 그죠? 이런 애들이 오만 불법과 탈법과 뇌물과 조폭 주폭을 해서 뭐술 처먹고 폭행을 했으므도 장관이 되면은 청문회를 밀어붙여 가지고 문재인이가 도장 찍어 주면은 나중에 정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들이 계속 집권을 하면은 야 이렇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꼼짝도 못하더라. 더 망나니 더 선무당 더 그냥 형편없는 똥자루 들어갔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럴 거고 국민은 한숨만 쉬고 있을 거고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냥 자기 살기가 바빠 지금 나라에서 그냥 재난지원금 주고 무상복지를 하니까 그게 맛에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또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4월 보선 전에 전 국민한테 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을 뿌리든 200만 원을 뿌리든 전 국민한테 그러면서 국민이 정신이 죽는 걸 몰라. 나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무식한지 나 진짜 몰랐어. 이렇게 진짜 형편없는지. 이런 거 한 건 한 건이 조씨, 추씨, 이 박범계, 윤미향이, 문재인이, 또 노영민은 국민 보고 살인자라 한 놈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런 게 한 건 한 건 한 건 나오는 것보다 정권이 무너지고 정권이 없어져야 될 건데 국민들이 SNS나 하고 댓글이나 달고 있더라고. 거리로 못 나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로 나가면은 자유우파란 것들이 또 돈 벌기 위해서 또 이용해 먹어. 나 이런 나라 보다 처음 봤어요. 내 유튜브를 하지만은 뭘 비평을 내 이런 걸 가지고 비난거리도 안 돼. 비난거리도 얘네 특징이 뭐예요? 지금 이게 세 건이 쭉 나오죠. 그죠? 모두 다 어디에 걸려 들어가요? 30대들에 걸려 들어가요. 30대들 젊은 애들이 김소연 같은 경우는 변호사니까 백도 있고 힘도 있겠지만은 고시준비생, 사시준비생 30대 후반, 김소연이 당시에 30대 후반, 그리고 얘네가 누구야? 이 박범계, 범계는 네 길을, 범계는, 이 박범계는 똥자루 부부, 처남도 30대였을 거 아니야, 당시에. 젊은이의 정신을 죽이고 젊은이를 형해화시키고 피폐화시킨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호가호위하고 있다고. 무법분이 어떤 말이, 이거 뭐, 법무부가 무법부가 됐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계속 법무부 장관이 하면은, 검찰개혁연구사하고, 응? 준법 정신을 갖다가 국민이 지키겠느냐. 이런 거는 사치스럽다고 지금 이걸 보면은. 이런 놈이 검찰개혁한다고 문재인의 명령을 받아서 난 검찰개혁하러 들어왔다. 검찰 구성원,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나하게 협력해서 공존을 해서 나가자. 좋은 검찰을 만들겠다. 검찰들이 나쁜 놈 잡으라고 있는 건데 나쁜 놈이 법무부 장관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야. 조국이나 추미애나 번개랑 이런 놈이 화를 안 내려고 그래도 그리고 이런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유튜버인 관계로 다른 유튜버들이 또 희낙낙하면서 이걸 빨아먹으니까 저도 할 수 없이 방송하는데요. 국어TV는 기본적으로 정치 분석하는 방송이에요. 지금 2달 후면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쪽이나 야권에서 정해져야 되고 석 달 후면은 딱 석 달 남았잖아. 90일. 90일 후면은 서울시장 보선을 해서 전국에 판을 가를 그게 들어온다고. 그런 걸 방송하면은 안빠들이 욕을 해, 박빠들이 욕을 해, 대급도 욕을 해. 아니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진짜. 이런 거는 지금 박범계나 추미애나 조씨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 지금 계속 터지고 있다고. 그럼에도 국민들이 34%는 30%는 문씨족이 문씨를 옹호하고 문씨를 보호하고 문씨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달려들고 있다고. 그걸 깨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보수가 중도로 향하고 중도층한 안철수는 보수화가 되고 그래서 단일화를 해서 서로가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안철수란 놈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서로 간만 보고 있고 정권을 안 가져오니까 이런 거예요. 박근혜가 정권을 헌납하기 때문에 이런 진짜 생양아치들을 갖다가 우리 맨날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고 고고태배 같은 일반인 필부가 무식한 놈이 들어와서 이렇게 열받게 이거 하는 거예요. 정권 가져와야 돼요. 안철수 너도 양보하고 국민의힘 너도 양보하고 안철수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붙으라고 100% 시민경선으로. 시민경선 하는데 왜 거기서 뻗은거리고 있냐고. 어떻게 축구장이 농구장으로 옮기냐고 임마. 농구장도 못 되는데 103석이 어떻게 3석 한테 옮기냐고. 응? 삼석의 농구장이 농구장도 안 돼. 족구장도 안 되고. 삼석이 103석가 돼. 농구장이 축구장으로 들어가서 한판 붙자고 해서 지형을 넓혀가야지. 큰 지형을 갖다가 고래가 새우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가 차는 정권이에요. 기가 찬 정권이에요.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국민을 갖다가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타락으로 이끄는지 이해가 안 가. 경찰, 검찰은 범죄인을 잡는 집단 아닙니까? 근데 범죄인을 경찰수장으로 놓고 범죄인을 법무부수장으로 놓고 대통령이 범죄인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나라 이게 나라냐 이거죠.